안녕하세요. 벌써 또 네 번째 만나 뵙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조금 더 깊이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을 건데요. 우리가 음식의 재료가 되는 식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또 색다른 시각으로 지혜로운 눈으로 식물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물은 인간과는 무척 다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쳐다보니까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고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식물들을 가만히 쳐다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 식물들이라는 것은 태양, 물, 흙, 공기, 이거 딱 네 가지만 갖고 못 만들어내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 단백질 못 만들어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물들은 가히 자연 속의 연금술사다라고 이야기할 만합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딱 우리 동물인 인간과 차이를 굳이 구분을 하자라 그러면 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만 빼놓고는 우리 인간보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식물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고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그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 생존 기술, 그것을 저는 생명력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이 그럼 과연 어떤 생존 전략을 세우고 어떤 생명력을 만들어 가는지 이제 이것을 가지고 또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또 그것을 우리 건강에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런지 그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식물의 특성을 이해하는 방식은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따라서 맛에 따라서 신맛, 매운맛, 단맛, 짠맛, 쓴맛 이런 개념에서 얼마든지 그 신맛이 나타내는 특성, 매운맛이 나타내는 특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물이 갖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또 그 식물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사람이 어떻게 활용을 하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앞으로 제가 다 이야기 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이야기 드릴 건데 오늘은 큰 개념을 이해하는 개념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정말 식물들이 이렇게 흥미롭구나라는 어떤 그런 관심 이런 것들만 갖는 시간으로 오늘 먼저 시간을 드릴 건데요. 식물들은 맛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자라난 지역에 따라서 또는 자라난 형태 등등 여러 가지를 보고 식물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이 사막에 사는 알로에는 이 어떠한 형태든지 물을 저장하는 기술을 배우지 못한 알로에는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알로에를 쳐다보고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알로에에 비타민이 뭐가 들어있고 또 얘는 뭐 무슨 성분이 얼마가 들어있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닙니다. 얘가 어떠한 생존 기술을 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았는 것을 이해를 하는 과정이 우리가 활용도를 훨씬 높이고 지식이 아닌 지혜로움에 근거해서 그래서 수많은 촉새들과 수많은 앵무새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혜로움을 키워야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식물의 특성을 이해하는 시각을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로에는 수분 저장 능력이 매우 뛰어난 식물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살죠. 그래서 우리는 알로에를 쳐다보고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돼요. 수분 저장 능력이 매우 뛰어나면서 성질은 차가운 녀석. 이렇게 하면 알로에가 너무나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듯이 식물은 저마다 자기가 살아남는 생존의 기술이 틀려요. 또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미나리, 콩나물 이런 어떤 물속에서 살아남는 애들은 어떠한 기술을 갖고 있어야 물속에서 살아남을까요? 물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물을 극복할 줄 아는 애들, 물을 극복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식물은 물속에서 살아남습니다. 근데 물을 극복하는 기술이 없는 식물들은 물속에서 썩어요. 또 바다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될까요? 바다에서 살아남으려면 소금을 이겨야 됩니다.
소금한테 지는 식물은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싱겁게 먹고 짜게 먹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몸에 과잉의 염분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소금을 이기는 음식을 통해서 그 염분을 적절하게 제거를 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틀 속에 박혀있는 건강관리 방법이 아닌 너무나 유연하고 너무나 자연에 부합하는 그런 건강관리 방법으로 지혜롭게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난 형태를 보고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와 배추를 쳐다보고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무하고 배추를 쳐다보면 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배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태양이 여기서 비칩니다. 이 하나는 태양을 본척만척하면서 땅 속에서 본체가 커가고 있고요. 하나는 이 본체가 태양을 향해서 계속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누가 태양을 좋아하는 애, 누가 몸이 추운 애. 여기서 배추는 자기 몸이 춥기 때문에 태양을 향해서 계속 지금 햇빛 쬐러 나왔어요. 얘는 자기 몸이 춥지 않기 때문에 태양을 본척만척하면서 본체를 땅 속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얘를 냉한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온한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정적인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동적인 식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딱딱한 땅덩어리를 뚫고 들어가면서 자기 본체를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막힌 것을 뚫는데 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화를 돕고 혈관에 막혀있는 혈액을 맑게 만들고 뚫고 이것을 뚫는데 굉장히 아주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무국을 끓여 먹으면 시원하다. 시원하다. 배추국을 먹으면 구수하다. 우리 여기 콩나물이 있습니다. 콩나물을 가만 보면 요 머리는 배추요, 뿌리는 무예요. 그러면 시원한 콩나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를 탁 떼어내서 배추의 성질을 사라지게 만들면 무의 성질만이 남았기 때문에 똑같은 콩나물이라도 매우 시원한 콩나물국을 얻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급 요리를 잘하는 보고 요리라든가 이런 소화가 잘 안 되는 아구탕, 우리가 보고 요리나 아구탕 요리를 이렇게 할 때 요리를 잘하는 집에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머리를 제거해서 콩나물을 사용한 요리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음식 맛이 더 맑고 그다음에 굉장히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시원한 맛을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식물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중요한 하나의 정보를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요. 식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생존 기술을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콩이 있습니다. 콩에다가 계속해서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나물이 됐습니다. 콩에다가 물을 줬으니까 콩나물이 됐는데 그게 어쩌라고요. 이 콩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사투를 벌인 거예요. 그죠? 뭐죠? 이 콩은 이 물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 안에서 엄청난 노력이 있었습니다. 물을 극복한 애는 콩나물이 되는데 물을 극복하지 못한 콩은 썩어버려요. 그래서 물을 극복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물을 버리는 기술을 익히내는 콩나물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콩을 먹으면 땀이 안 나요. 그런데 콩나물국을 먹으면 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기 초기에 땀만 한번 쭉 흘리면 몸이 개운하겠는데, 이랬을 때 우리는 콩나물국 끓여 먹고 집에 가서 땀 좀 흘려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콩에 없는 이 물을 버리는 기술이 콩나물에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토록 식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오랜 시간 진화를 통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몸에 변신을 하지 않으면 식물들은 생존을 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생존을 익히고 있는 요 기술, 이것을 우리는 생존력, 생명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들은 이러한 식물들이 살아가기 위한 생존력을 만들어낸 음식거리가 아니라 아주 이쁘게 온실에서 자란 이러한 음식들을 먹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 생존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음식을 먹다 나니까 우리 몸에도 역시 마찬가지에 생명력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크게 잘못된 생각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콩나물이라는 것은 물을 버리는 기술이 첫 번째 배워졌다. 두 번째 기술은 뭘까요? 이 물이 어떤 물이든지 간에 살아남은 애는 이 물을 해독할 줄 압니다. 해독의 기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콩을 먹고 해독한다 소리는 안 해도 우리가 콩나물 국 먹고 해독한다고 그래요. 콩나물은 그건 해독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콩나물 해장국 해독합니다. 그래서 실지가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아스파라긴산은 콩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콩나물에는 엄청나게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정말로 해독 기술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콩과 콩나물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기술이 생겼습니다. 또 뭘까요? 차가운 물 속에서 아이 추워 하고서 웅크리고 있는 콩은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럴수록에 활발하게 생명력을 움직이고 활발하게 움직인 이 활동적으로 성격을 변화내만이 콩나물까지 갑니다. 그래서 성격이 바뀌었어요. 얘는 활동적인 액티브한 성격으로 콩나물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콩을 먹고 시원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콩나물국을 먹으면 너도 나도 다 시원해. 얼마나 활동적으로 퍼져나가네. 이렇게 해서 성질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콩이 여자라면 콩나물은 남자로 바뀌었습니다. 남자로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성격이 액티브해졌다. 막힌 것을 보면 부시려고 한다. 뚫고 지나가려고 한다. 동적이다. 이것이 양적 에너지, 남성 에너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몸 안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만성 질환의 모든 원인은 혈관 내 염증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만성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혈관 안에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여기 혈전 덩어리가 이렇게 생겨났을 때 얘를 부시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 부시고 지나가려면 바로 콩보다는 누가 좋다? 바로 콩나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능력을 갖춘 이런 변신을 하는 이러한 식재료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싶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실지가 콩나물, 또 미나리, 숙주나물, 연근 이렇게 물속에서 사는 수생식물은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을 버리는 기술, 그래서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 그러면 바로 얘네들한테 도움을 청하면 돼. 그래서 소변이 시원하지 않으면 연근차를 마셔도 되고 미나리를 끓여서 물을 마셔도 되고 콩나물을 끓여서 드셔도 되고 숙주나물을 끓여서 드셔도 소변이 시원하고 몸에 부종이 사라진다. 그 뜻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사는 애들의 공통점이 바로 요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 중에 어떤 약이 하나가 있느냐면요.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아스피린. 이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어떤 약이냐면 아스피린은 버드나무 출신입니다. 우리 소위 양약이라고 하는 이 양약에서 우리 인류가 최초로 합성 의약품을 만들어낸 1호 의약품이 바로 이 아스피린입니다. 이 아스피린은 과거에는 어떤 약으로 쓰였느냐면 저거 먹으면 땀이 잘 나요. 땀이 잘 나요. 그러니까 감기 초기에 이 몸이 찌부둥하고 땀 좀 흘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아스피린을 먹고 잠을 한숨 자면 땀이 쭉 나면서 감기가 없어졌어. 그래서 감기약의 대명사로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었던 의약품의 이름이 아스피린이에요.
근데 이 아스피린이 어느 날인가부터 감기약에서부터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얘는 성격이 너무나 과격해. 이 남성다워. 막힌 것을 뚫는 힘이 너무 세. 그러다 나니까 위장을 구멍을 내고 장을 구멍을 내고 아스피린을 먹다가 감기약으로 먹다 잘못하면은 위장이 구멍이 나서 사람이 더 큰 병에 걸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이제 감기약으로 쓰지 마세요. 이렇게 돼서 감기약으로 안 써요. 그런데 이 혈관을 부시는 능력이 너무나 좋으니까 얘를 줄여서 아주 적은 용량으로 아기들 먹을 만한 그 양으로 지금 혈액을 오염시키는 이 혈전 덩어리를 없애는 혈전 용해제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심장병이라든가 중풍 예방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랫동안 사용해보다 나니까 오랫동안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한테 또 혈관이 또 깎여서 그래서 혈관이 또 약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이제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이제는 마음 놓고 쓸 수 없다. 그래서 의사가 판단할 때 꼭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아스피린을 건강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것이 공식적인 권장 사항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콩나물, 숙주나물, 미나리는 아무리 먹어도 혈관은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단지 아스피린이나 이런 것처럼 화학적으로 만들어놓은 약은 정량이 딱 들어있어서 하루에 얼마큼 먹으면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요게 딱 정해져 있는 거에 비해서 음식이라는 건 어떤 때는 먹고 어떤 때는 안 먹고 이러다 나니까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점이, 그런 불리한 점이 음식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음식들을 자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아예 약삼아 미나리를 끓여서 차처럼, 또 아까 우리 공부할 때 무가 막힌 것을 뚫어주고 남성적인 성격이 강한 애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무하고 콩하고 또는 무하고 미나리를 두 개를 같이 끓여갖고 차처럼 만들어서 이걸 평상시 우리가 매일같이 음용하는 물을 사용하게 되면 약 못지않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음식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음식을 잘 활용을 해서 음식이 약이 되는 습관으로 우리가 바꿔버릴 수만 있다면 화학적인 약의 도움을 줄이고서 얼마든지 우리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맛에 따른 변화, 계절에 따른 것, 자라난 지역에 따른 것, 자라난 형태, 이런 것을 보고 또 이후에 여러 가지의 방법에 의해서 식물의 특성을 가늠해 보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또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제가 실례를 들어가면서 이런 쪽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지식이 아닌 지혜로움에 의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건강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제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